안녕하세요. 남편을 잘못 선택함으로써 엄마에게 참 죄송했던 40대 여자입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전 결혼하면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싶었어요. 제가 어릴 적 이혼을 했던 엄마가 자식들만은 꼭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간절히 바라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결국 엄마의 가슴에 속상함을 남긴 채 이혼을 선택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전 남편이란 인간에게 훨씬 큰 실망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엉망인 인간이었더라고요. 그런 그놈에게 엄만 불같은 응징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전 어릴 적 울릉도에서 살았습니다. 엄만 무능력하고 술에만 의존해 살던 아빠를 견디지 못하고 제 나이 9살에 이혼하셨어요. 아빤 고작 몇 달 뒤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떠나셨죠. 엄만 2년간 혼자 저와 남동생을 데리고 식당에서 일을 하며 사시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진절머리가 나서 친정이 있던 고향 울릉도로 돌아오신 거예요. 당시만 해도 이혼한 여자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으니까요. 엄만 외할아버지가 잡아온 오징어를 말리고 젓갈을 담가 팔던 외할머니 일을 도우며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게다가 엄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열심히 발품을 팔아 육지에도 젓갈과 말린 오징어들을 유통하기 시작하셨어요. 워낙 엄마와 외할머니의 손맛이 좋고 엄마의 사업 수완이 뛰어났던 덕에 납품할 식당도 늘어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차례로 돌아가신 뒤 엄만 소규모 공장까지 차려 운영하시게 됐죠. 너희들 아빠란 사람 때문에 난 가난이란 아주 지긋지긋하다. 절대 너희들에겐 가난을 물려주지 않을 거야. 엄만 점차 오징어뿐 아니라 다른 특산물들도 가공해 팔며 사업을 넓혀가셨어요. 엄마가 그렇게 치열하게 사신 건 모두 자식인 우리를 위해서였죠. 그런 엄마 덕에 저와 동생은 대학도 졸업하고 어엿한 직장인이 됐습니다. 저는 서울에 터를 잡았고 동생은 울릉도와 비교적 가까운 포항에 직장을 구해 터전을 잡았어요. 그리고 저는 나이 30에 당시 2살 많은 은행원이던 남편과 결혼하게 됐죠. 그때 엄마는 부디 엄마 팔자를 담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라며 결혼 자금으로 1억 5천이나 되는 거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놀라서 거절하려는 제게 이렇게 말하시면서요. 그냥 봐도 내가 너희들 주려고 힘들게 돈 벌었지 하늘가대 싸가려고 벌었겠니? 그쪽 집안 형편도 그리 썩 좋은 게 아니라며 이걸로 집 구하는데 보탰어. 그렇게 결혼해서 잘 사는 게 엄마를 진짜 위해주는 길이야. 그런 엄마의 큰 도움에 저도 남편도 정말 많이 감사했습니다. 우린 서로 모은 돈과 엄마의 지원금 그리고 약간의 대출을 껴서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됐어요. 당시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계시던 시부모님은 처음엔 제게 참 잘해주시더군요. 애지중지 키웠던 외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가 얼마나 예쁘냐면서요. 그런 시부모님께 감사해 저도 좋은 며느리가 되려 많이 노력하며 살았죠. 그리고 친정엄마의 도움을 두고두고 감사해하던 남편 또한 엄마에게 참 잘했습니다. 우리 사이는 참 예뻐. 창모 위한다고 올 때마다 꼬박꼬박 용돈도 쥐어주고 남자들답지 않게 가끔 나한테 안부 전화도 먼저 걸어주잖아. 엄만 그런 남편을 많이 예뻐하셨어요. 엄만 우리가 친정에 갈 때마다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종종 남편이 제일 좋아하던 엄마표 젓갈이나 미역 장아찌도 택배로 보내주곤 하셨습니다. 또 엄만 우리가 친정에 갈 때면 남편이 좋아하던 수육도 무조건 삶아주셨어요. 어느 날엔 기분이 많이 좋으셨는지 막걸리를 드신 엄만 기분 좋게 취해 남편의 손을 잡고 이런 말씀도 하셨죠. 항상 고맙네 이서방. 우리 딸은 나랑 다르게 좋은 남편을 만난 것 같아서 난 너무 기뻐. 내 이번 생에 유일무이한 소원이 있다면 그건 우리 애들만은 절대 이혼하지 말고 오래오래 행복한 가정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우리 딸 꼭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지? 난 자네를 믿네. 당연하죠, 장모님. 이 사이만 믿으세요. 제가 약속할게요. 이혼 후 너무나 고된 삶을 살았던 엄마를 잘 알았기에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만 그 뒤로도 술 기운에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셨어요. 남편은 그런 엄마에게 반드시 그러겠노라 약속 또 약속을 했었죠. 장모님도 제가 정말 잘 모실게요 하는 말을 덧붙이면서요. 그런데 그랬던 남편은 시간이 흐르며 점차 친정엄마에게 소홀해지더군요. 여전히 시댁은 잘만 가면서 친정엄마께는 전처럼 전화도 드리지 않고 아예 친정에 잘 가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 부모님만 소중해? 나도 우리 엄마 소중하고 보고 싶어. 근데 왜 어머님 아버님 댁은 가면서 우리 친정은 안 간다는 거야? 당신 왜 이렇게 변했어? 변한 게 아니라 나 원래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 아니야. 처음에야 장모님께 감사했으니까 나도 기합이 빡 들어가서 더 잘하려고 한 거지만 이제 슬슬 편하게 행동해도 되잖아. 울릉도 가려면 차 타고 배 타고 아이 얼마나 번거로운데. 그렇다고 내가 장모님께 잘못하고 사는 것도 아닌데 그만 좀 해. 물론 울릉도에 가는 게 멀기야 멀지만 그래도 너무 서운했습니다. 전 엄마가 걱정되고 보고 싶은 마음에 혼자서라도 그 어린애들을 꾸역꾸역 데리고 울릉도에 갔었어요. 엄마도 당연히 남편이 변한 걸 눈치채셨지만 제게 늘 이렇게 말하시곤 했죠. 괜히 이서방한테 뭐라고 하지 말거라. 그래도 네 아빠처럼 무책임하지 않고 이서방 얼마나 성실하니. 가끔 여기 올 때마다 여전히 장모님 하면서 서글서글하기도 하고 난 너랑 애들한테 잘하고 사는 거 그거면 이서방 충분히 예뻐. 100% 만족하고 싶어서 이거저거 따지고 살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법이다. 엄만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가정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제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이혼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 일인지 잘 아셨으니 자식을 위한 마음에서요. 게다가 엄만 서울로 올라가는 제게 꼭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조금씩 싸서 올려보내셨어요. 그걸 또 신나게 먹는 남편을 보면 머리를 한 대 콱 쥐어받고 싶기도 했지만 항상 감사한 부분을 찾으면서 살라는 엄마의 말을 떠올리며 참고 살았죠. 그렇다고 똑같은 사람이 되긴 싫어 여전히 시댁의 며느리 돌인 꾸준히 잘하면서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결혼한 지 8년이 됐던 해 시부모님은 장사를 접으셨습니다. 원래도 썩 잘 되지 않던 장사가 근처 대형 식당들에 밀려 매달 적자가 나자 결국 폐업을 하신 거죠. 그때 벌이가 없어진 시부모님을 위해 남편은 다달이 용돈을 30만 원씩이라도 드리고 싶어 하더라고요. 당신도 알잖아. 우리 부모님 평생 나 하나만 잘 키우려고 헌신하면서 사신 거. 자식이 돼서 그 정도는 효도하면서 살고 싶어. 그래, 그렇게 해. 자식이라곤 당신 하나인데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해. 조금씩 서운함을 느끼며 살았다지만 그래도 제 남편 아닙니까? 그런 남편을 키워주신 시부모님께 그 정도는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저희 엄마에게도 마찬가지로 잘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에 남편에게 똑같이 용돈을 드리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조심스레 내보았더니 남편이 인상을 팍 쓰지 않겠어요? 장모님도? 장모님은 돈 많으시잖아. 우리 부모님과는 상황이 달라. 나도 최근에 연봉이 많이 올랐고 당시도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30 정도 더 드린다고 뭐가 달라져?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라도 엄마께 효도하고 싶어서 그래. 게다가 우리 엄만 우리가 결혼할 때 지원도 많이 해주셨잖아. 근데 그걸 꼭 그렇게 인상을 팍 쓰면서까지 반대를 해야 돼?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고마워할 때는 언제고. 상황이 힘들면야 못 드릴 수도 있지만 당시 우리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었어요. 게다가 시부모님 앞으로 나오던 연금도 있어 사실 우리가 용돈을 드리지 않아도 두 분은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었죠. 그런데도 전 남편을 위한 마음에 선뜻 동의를 했던 건데
저렇게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니 제 기분이 좋겠습니까? 왜 시부모님은 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던 친정엄마에겐 아까워하나요? 기분이 상한 제가 따져 묻자 할 말이 없었는지 남편도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아유, 엄만 됐대도. 곧장 고맙다고 돈을 받기 시작하신 시부모님과 달리 엄만 몇 번이나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남편에게 오기가 생긴 제가 억지로 돈을 지어드리자 엄만 하늘 수 없다는 듯 돈을 받으셨죠. 하지만 결국 나중엔 손주들이나 저와 남편의 선물로 그 돈들을 고스란히 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늘 저와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셨어요. 반면 시부모님은 처음엔 제게도 고맙다고 말을 하더니 나중엔 이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아들을 참 잘 키웠어. 다 커서 이렇게 부모한테 용돈도 잘 줄 줄 알고. 예미야, 너희 사부인께도 용돈을 보내드린다지? 세상에 우리 아들 같은 남편이 어디 있니? 직장 좋지, 자상하지. 자기 처부모도 살뜰히 챙기지. 우리가 낳았지만 정말 착한 애야. 그러니까 너 항상 우리 아들 내조 잘하고 고마워하면서 살아야 한다. 어머님, 저도 남편 못지않게 돈 벌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희 엄마를 챙기는 것보다 제가 두 분을 더 많이 챙기고요. 물론 하나하나 이런 걸 다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자꾸 저한테만 고마워하라고 하시니까 저도 서운해서 참다 드리는 말씀이에요. 두 분께 드리는 용돈에 제 월급도 포함된 거라고요. 늘 남편의 고생만 알아주라는 시부모님의 말에 저도 나중엔 서운함이 터져 토로를 했습니다. 그러자 할 말이 없었는지 시부모님은 못 들은 척을 하셨고 남편은 오히려 집에 와서 절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가더라고요. 전 그런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나날이 서운해져 갔죠. 그런데 시부모님이 망한 지 1년하고도 반년 뒤쯤 이번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군요. 갑자기 남편에게 사업 바람이 들었던 거예요. 뭐? 은행 그만두고 사업을 하고 싶다고? 그래, 나 솔직히 은행 일 이제 지긋지긋해. 내가 언제까지 고객한테 치이고 위에서도 치이면서 피곤하게 살아야 돼. 사실 나 요새 일하기 싫어서 일 좀 대충 했더니 민원이 계속 들어와. 그래서 요새 출근하면 완전 눈칫밥만 먹고 있다니까? 들어보니 남편은 도피성으로 사업을 하고 싶어 하더군요. 결코 사업이 쉬운 것이 아님을 잘 알았던 전 반대를 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하고 싶어 했던 사업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그 시기는 바로 마스크 시국이 한창인 때였어요. 그런데 하필 남편은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고집했던 거예요. 이 시기에 무슨 외식 사업이야? 금융권에 있다던 사람이 그렇게 정세 파악이 안 돼? 그래도 밥 먹고 다닐 사람은 다 먹고 다니잖아. 오히려 다들 기피할 때 뛰어드는 게 신의 한 수일 수도 있다니까. 이건 진짜 획기적인 거야. 정말 답답했습니다. 잘 나가던 식당들도 족족 망하고 있는 판국에 외식 사업이라뇨. 정말 어쩜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는지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결사 반대를 했습니다. 아무리 부부는 서로 믿고 응원해줘야 하는 존재라고 해도 딱 봐도 망할 길로 함께 뛰어들 수는 없었으니까요. 차라리 일이 힘들면 적게 일하고 편한 곳으로 이직을 하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제가 그렇게 반대를 했더니 이젠 친정에 간 날 엄마에게 사업 얘기를 꺼내지 않겠어요? 장모님이 제 사업에 투자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지금 저희가 가진 돈으론 절대 안 된다고 집사람이 고집불통이어서요. 장모님이 저 한 번만 믿어주시면 제가 진짜 이자까지 쳐서 갚아드릴게요. 안 되네. 요즘 우리 공장에서 납품하는 식당들도 줄줄이 문을 닫거나 장사가 안 된다고 발주량을 줄이고 있는 와중에 무슨 외식 사업인가? 여보, 여기 와서까지 대체 왜 이래? 그리고 엄마가 맞는 말만 하셨구만. 무슨 실망이야. 그만 좀 해.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절대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고 혹시 몰라 통장들도 전부 빼앗았더니 남편은 엄마에게 투자를 해달라고 조르는 겁니다.
아마 남편은 엄마가 자신에게 약했으니 사위인 자기 말이면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엄만 또 사업가 아니셨겠습니까? 엄마가 끝내 거절을 하자 남편은 입이 대빨 나왔어요. 그래도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는 다음 날에도 엄마를 몇 번 더 조르더군요. 그때 엄만 남편에게 처음으로 화를 내셨어요. 그만 좀 하게. 아무리 우겨도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야? 그런 판단력을 가진 자네가 설사 외식이 아닌 다른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난 자네가 그 사업을 옳게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네. 애도 아니고 좋게 좋게 말할 때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징징댈 거야? 그만해. 남편은 처음 보는 엄마의 모습에 굉장히 당황해하더군요. 그 뒤로 남편은 입이 대빨 나온 채 서울로 돌아왔어요. 전 엄마를 그렇게까지 화나게 한 남편에게 열이 받아 집에 와서 다시금 크게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곤 작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가버리더라고요. 사춘기 애도 아니고 정말 우라통이 터졌죠. 하지만 더 열불이 났던 건 그날 이후부터였어요. 장난쳐? 우리 엄마 생신인데 친정에를 안 간다고? 장모님도 어차피 이젠 나 싫어하시잖아. 근데 내가 거길 왜 가? 나 반겨주는 사람도 없는데. 당신 지금 우리 엄마가 사업자금 안 빌려줬다고 삐진 거야? 당신이 무슨 애야? 당신 말 안 들어주면 무조건 심통 부리고 삐지게? 저번엔 죄송했다고 당신이 먼저 가서 사과를 드려도 시원찮을 판에 이게 무슨 태도야? 지금 우리 엄마를 우습게 여기는 거야? 아이 그래도 안 가. 당신도 똑같아. 남편이 직장에서 힘든 건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 무슨 아내야? 이직하라고 했잖아. 그냥 당신은 지금 편하게만 일하고 싶어서 심통 부리는 거잖아. 당신 이번에 안 가면 앞으로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엄마 제게 삐진 남편은 친정에 전보다 더 가기도 싫어하고 제게도 냉랭하게 굴더군요. 심지어 남편은 엄마 생신에조차 친정에 가지 않으려고 들더라고요. 그 유치한 짓에 제 화가 폭발하자 흠칫한 남편은 그제야 따라 나서긴 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에 가서도 뚱한 표정으로 음식 몇 입만 깨작대다 누워있는 남편을 보며 제 동생 부부는 민망한지 눈치만 보더라고요. 좋은 말 할 때 일어나? 아니면 배도 끊겨서 육지로도 못 가는데 지금 집 밖으로 내쫓을 줄 알아? 엄마께 죄송해 소리도 못 지르고 엄포를 놓자 그제야 남편은 똥 씹은 표정으로 일어나긴 하더군요. 하지만 괜히 과일상에 포크를 툭툭 던지며 여전히 심통을 부리자 엄만 손에 든 포크를 탁 내려놓으며 말하셨어요. 만약 자네 행동 우리 애들이 했으면 난 손주들이 보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회초리질을 했을 거네. 그래도 꾹 참고 말로 타이르는 건 자네가 남의 집 귀한 아들인 사위이기 때문이야. 어디 자네 돈도 아닌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안 빌려준 게 토라질 일이라고 이런 어린애 같은 짓을 하나? 오냐오냐 해줬더니 장모가 우습게 보여? 정말 제가 너무 죄송해서 혼났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위축된 표정으로 자세를 고쳐앉고 포크를 내려놨지만 여전히 불만스러운 모양새였죠. 이후로도 점점 저와 친정을 무시하고 쫌스러워지는 남편에게 저는 마음이 상하고 정이 떨어져 갔어요. 그 와중에 더 화가 났던 건 사업 얘기를 들은 시부모까지 저를 나무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아내가 돼서 남편이 하자고 하면 그냥 조신하게 따르는 거지. 어디서 된다 안 된다 파락이야? 우리 애가 오죽했으면 사부인에게까지 가서 돈을 부탁했겠냐고? 남편 자존심을 아내라는 애가 나서서 눌러버리는 게 맞는 거니? 어머님, 이게 지금 저한테 화낼 일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시국에 외식 사업이 말이 되냐고요. 그러다 이 사람이 사업 말아먹으면 그 고생은 다 누가 하는데요? 여잔 원래 남자가 하자고 하면 무조건 따르는 거야. 그 뒤에 고생이 됐든 뭐가 됐든 자기 한 몸 희생할 줄 아는 게 진정한 아내의 도리지. 저는 제게 미안해하긴커녕 절 못된 사람으로 만드는 시부모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는 점점 저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저도 남편 편만 들며 제게 부당한 희생을 강요하는 시부모가 불편해져 갔죠. 그 와중에 여전히 제게 심통이 나 있던 남편은 우리 부모님 무섭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 항복하시지 그래? 하고 말하는데 정말 정내미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서로 점점 더 멀어져 갔어요. 그렇게 남편이 사업 이야기를 꺼낸 지 1년가량 지났던 1월의 어느 겨울날, 저는 더욱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죠. 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당시 전 결혼 생활과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겹겹이 쌓여 건강에 적신호가 생겼습니다. 결국 전 휴식을 위해 한 달간 짧은 휴직을 결정했고 집에서 쉰 지 한 주쯤 됐던 날 시모에게 전화를 받게 됐어요. 전 시모가 제가 걱정되어 전화를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황당하게도 시모는 불만에 가득 찬 목소리로 이러더군요. 예, 너 혹시 꾀병 아니니? 설마 이대로 집에 눌러 앉아서 우리 아들 돈으로 탱자탱자 놀고 먹으려는 거 아니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꼴을 못 본다. 그리고 너 혹시 내서 하는 소린데 이대로 일 아예 그만뒀다가 매달 60씩 주는 우리 용돈 줄일 생각일랑은 꿈도 꾸지 말어.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휴직까지 한 며느리한테 그게 할 소리세요?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아셔야죠. 그리고 뭐요? 60이요? 애들 아빠 두 분께 30씩 보내고 있던 거 아니었어요? 6달 전부터 우리 아들 효도하겠다고 걔가 용돈 올려줬는데? 뭐야, 너 몰랐니? 완전히 금시초문인데요. 아무튼 우리 아들이 워낙 효자니까 우리한테 용돈 좀 올려주고 싶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너한테 일일이 다 허락받아야 하냐? 어쨌든 난 똑똑히 말했다. 아프다고 이대로 집에 눌러앉을 생각일랑 꿈도 꾸지 말어. 참 황당하더군요. 제가 용돈에 대한 사실을 모르는 것 같자 시모는 당황하며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남편과 전 결혼 초부터 재산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은 남편 통장으로, 생활비는 제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었어요. 적금은 따로 모으면서요. 그동안 우리 남편 통장에 자동이체를 걸어 다달이 양가의 용돈을 드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걸 이용해 남편은 멋대로 시부모에게 용돈을 2배로 올려버린 거예요. 솔직히 100도 아니고 60? 드릴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불쾌했던 건 제가 시부모에게 감정이 불쾌한 상태였던 것도 있었지만 모든 건 항상 상의하며 사용하기로 했던 약속을 남편이 조용히 어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지? 그런데 시모와의 전화를 끊자마자 이번엔 누군가 저희 집 초인종을 울리더군요. 그리고 집에 찾아온 사람을 본 전 깜짝 놀라며 얼른 문을 열었어요. 엄마,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은 건강 안 좋다는 우리 딸 걱정돼서 와봤지. 집에 찾아온 사람은 친정 엄마였습니다. 엄만 그냥 쉬면 괜찮아진다는데도 굳이 그 추운 겨울에 제가 걱정되어 서울까지 올라오셨던 거예요. 그것도 양손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들고서요. 그런 엄마를 보는 순간 괜히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왈칵 터지더군요. 엄마, 아이고, 얘가 괜찮다더니 많이 아프긴 했나 보네. 엄마 보자마자 눈물을 다 흘리고. 당시 방학 중이던 아이들이 집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 어린애처럼 엄마를 꼭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말은 못하고 혼자 많이 힘들었거든요. 1년이나 잔뜩 삐져서 남보다도 못하게 변하고 있던 남편은 아픈 제게 밥 한 끼 해주기는커녕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지. 시부모란 사람들은 조금 전처럼 전화해서 그런 소리나 내뱉고 있지. 대체 이 결혼 생활을 제가 왜 하고 있나 싶어서요. 엄만 제가 아파서 그런 줄 알고 절 그저 웃으며 달래주셨어요. 겨우 울음을 그친 전 엄마께 커피 한 잔을 내어드리며 문득 물었습니다. 근데 엄마,
애들 아빠가 요새 용돈 30만 원씩 잘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거 이서방이 사업 얘기 꺼낸 후론 아예 안 보내던데 너희 상의된 내용 아니었어? 난 괜히 그걸 왜 안 주냐고 물어보기도 뭐해서 가만히 있었지. 기가 막혀서 욕설까지 나오려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그때 전 남편이 시부모의 용돈을 딱 2배 올렸다기에 설마 엄마에게 앙심을 품고 엄마의 용돈을 시부모에게 줘버렸나 싶어 여쭤봤던 거였어요. 시기가 딱 엄마에게 삐지기 시작한 시기여서요. 설마 이 인간이 그렇게 치졸한 인간일까 싶었지만 혹시나 했던 건데 역시나였더라고요. 저는 이를 꽉 깨물며 우선 엄마에게 대충 말을 둘러댔습니다. 엄마에겐 죄송하지만 이젠 정말 남편과 못 살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벌써부터 엄마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긴 싫어서요. 왜 벌써 가세요, 엄마? 주무시고 가시지. 엄마 일이 있어서 가봐야 돼. 그리고 이서방 아직 나한테 삐져있지? 괜히 얼굴 보면 서로 불편하다. 엄마 간다. 주무시지 않으면 밥이라도 드시고 가라는데도 엄만 커피만 딱 드시곤 돌아가셨습니다. 딱 봐도 사위 눈치 때문에 돌아가시려는 엄마께 정말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전 엄마가 가시자마자 엄마 통장으로 100만 원을 이체하곤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이해, 방금 휴대폰에 알림 떴는데 돈을 대체 왜 보냈어? 죄송해서요. 그동안 말없이 용돈도 못 보내드렸는데 차비랑 식재료비라도 드리고 싶었어요. 아이고, 그게 무슨 100이나 된다고 그래. 엄만 필요 없으니까 도로 보내마. 사업을 하셔서 은행 어플을 잘 사용하셨던 엄만 다시 그 돈을 보내주겠노라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너무 죄송하기도 했고 남편에 대한 오기도 생겨 저는 제발 그냥 받으시라고 부탁했어요. 결국 엄만 딱 절반인 50만 원만 제게 돌려보내는 걸로 타협하셨죠. 그 후 전 집에서 부글거리는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렸어요. 뭐? 장모님이 왔다 가셨다고? 음식 싸들고?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고 50만 원 용돈 드렸어. 저는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일부러 엄마께 돈을 드렸다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자연스럽게 돈 이야기를 꺼내려고요. 그러자 남편은 인상을 팍 찌푸리며 발끈하더군요. 50? 당신 지금 일도 쉬고 있는데 돈이 썩어나? 아니 그걸 왜 드려? 사위 귀한 줄도 모르는 분한텐 5만 원도 아까운데 당신 이번 달에 쉬고 있으니까 그 돈은 나 혼자 번 돈이랑 마찬가지잖아. 아까우니까 다음부턴 한 푼도 드리지 마. 어차피 우리보다 돈도 많은 분이잖아. 뭐 아깝다고? 야, 너 네 아내 걱정돼서 서울까지 와주신 자기 장모님한테 50이 아깝냐? 야, 이 은혜도 모르는 자식아. 돈 많은 부모님한텐 효도하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어? 우리 결혼할 때 네 부모님은 한 푼도 못 해준 지원을 우리 엄만 1억 5천이나 해주셨어. 그동안 우리가 드렸던 용돈 30만 원도 엄만 기어코 더 보태서 돌려주다시피 하신 분이야. 근데 그런 엄마가 사업자금 좀 안 대줬다고 앙심을 품어? 버르장머리 없게 행동한 것도 모자라 너 우리 엄마한테 드리던 용돈 30까지도 뚝 끊어버렸었더라? 아이 진짜 장모님이 그걸 또 당신한테 말했어? 솔직히 막말로 장모님이 그거 당신 편하라고 해주신 거지 뭐 나 좋으라고 해주신 거야? 진짜 나도 자식으로 생각하셨으면 사업자금 정도는 도와주셨어야지. 나도 사람인데 마음 좀 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 우리 엄마한테 돈 맡겨놨어? 왜 되지도 않을 사업에 우리 엄마가 돈을 투자해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우리가 아무리 코딱지만한 아파트라도 서울에서 자가장만 할 수나 있었을 것 같아? 웃기지 마. 그리고 당신 나랑 상의도 없이 우리 엄마 드릴 용돈을 당신 부모님한테 다 보냈더라? 아까 아픈 나한테 전화해서 당신 엄마가 다 얘기해줬어. 그리고 나한테 괜히 꾀병 부리면서 네 등골 빼먹고 살 생각은 하지도 말라더라. 날 무슨 빈대 취급하는 네 엄마에 비하면 우리 엄마는 양반 아니니? 우리 어머니가? 아 진짜
어머니 왜 괜히 오버하셔가지고. 근데 뭐 솔직히 우리 부모님은 못 사시니까 내가 더 챙겨드리고 싶을 수도 있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내가 유일한 자식이니까 날 너무 걱정해서 그런 말 좀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당신 설마 우리 부모님이 미워서 용돈 드리는 게 아까워? 그래서 장모님한테 무려 50이나 드린 거야? 그런 거면 당신한테 진짜 실망이다. 실망? 난 이제 너란 치졸한 인간한테 할 실망조차 없어. 그리고 난 평생 당신 부모한테 용돈 주는 것도 아깝고 이젠 앞으로 우리 엄마만 챙기면서 살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나 당신 같은 치사한 인간이랑 더는 못 산다고. 당신도 당신 부모도 다 지긋지긋해. 뭐?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전 어린애처럼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기에만 바쁜 그놈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각자 방에 있던 아이들이 듣지 못하게 목소리를 낮춰서요. 그런데 제가 언성을 높이지 않으니 심각하게 들리지 않았던 걸까요? 처음엔 당황했던 그놈은 이내 코웃음을 치며 이러더군요. 자식 이혼하는 걸 제일 무서워하는 장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겠냐? 그리고 효녀인 당신이 장모님께 죄송해서 나랑 이혼할 수 있겠어? 지금 많이 흥분했나 본데 오늘은 내가 부모님 댁에 가서 잘 테니까 차분하게 다시 잘 생각해봐. 당신이 이혼하는 건 당신 엄마 가슴에 빗을 꽂는 짓이니까. 이렇게 말한 그놈은 겉옷을 들고 비웃음을 흘리며 집을 휙 나가버리더군요. 이놈이 그동안 왜 이렇게 겁도 없이 아나무인으로구나 했더니 남편은 자식의 이혼을 남다르게 걱정하는 엄마의 약점을 믿고 까불었던 거더라고요. 기가 찼던 전 다음날 새벽같이 아이들을 데리고 울릉도 친정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어차피 겨울방학이었으니 애들 학교 걱정도 없었고 집에 대한 지분도 엄마의 지원 덕에 제 몫이 훨씬 컸기에 제가 집을 나간다고 해서 그 집을 빼앗길 거란 걱정도 되지 않았거든요. 전 그날 집으로 돌아올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도 않았어요. 엄마, 사실 저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저 더 이상 그런 인간이랑은 못 살아요. 이런 모습 보여서 죄송해요. 친정에 도착한 전 놀란 엄마에게 그동안 남편과 시댁과의 불화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휴직 전부터 아프던 절 돌봐주긴커녕 오히려 꾀병 아니냐고 자기 부모처럼 비아냥댔던 그놈의 행동까지 전부 다요. 그러자 엄만 절 끌어안고 속상한 눈물을 흘리셨어요. 엄마가 괜히 너에게 이혼을 신중해라 어째라 하는 말을 해서 널 더 괴롭게 만든 것 같구나. 오히려 엄마가 미안하다. 그놈이 감히 내 딸을 그렇게 홀대했단 말이지? 내 절대 그놈 가만 안 둔다. 이를 바득바득 앓던 엄만 갑자기 남편에게 문자를 한 통 보내시더군요. 그리고 엄마의 문자를 본 전 화들짝 놀라고 말았어요. 우리 딸 지금 울릉도에 와 있네. 이젠 자네랑 이혼하겠다고 하니? 그동안 안 갖고 있던 내 돈 당장 갚게. 안 갚으면 소송 걸 걸세. 엄마, 돈이라뇨?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엄만 그놈에게 돈을 갚으라는 문자를 보내셨던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저희 집에 돈을 빌릴 만한 상황은 한 번도 없었기에 정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숨겨진 진실을 들은 전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기가 막히게도 남편은 결혼한 지 7년 뒤 어느 날 저 몰래 일까지 쉬고 엄마를 찾아왔었다는군요. 그리곤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해요. 장모님, 제가 사실은요, 우연히 스포츠 도박을 하게 됐었거든요. 처음엔 순전히 재미로 했는데 이게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느새 제가 제 명예 예금 통장도 깨고 타은행에 대출까지 받아서 다 날렸더라고요. 저 이거 집사람한테 걸리면 이혼당해요. 도박 때문에 대출까지 받은 게 은행에 탄로나면 최악인 경우 해고까지 될 거고요. 장모님, 저 좀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장모님도 집사람이 이혼하길 바라진 않으시잖아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저 진짜 갱생하고 도박에 눈길도 안 주면서 살게요. 이미 저 손 다 털었어요.
저희 부모님 걸고 맹세해요. 한심하게도 남편은 그때 스포츠 도박에 빠져 저 몰래 우리의 공동재산 중 자기 명의로 되어 있던 예금 통장을 깨고 대출까지 받아 탕진했던 겁니다. 그리곤 엄마에게 대출금을 갚고 다시 예금을 되돌려 놓을 돈을 빌리려 찾아왔던 거죠. 처음엔 남편을 혼내셨던 엄만 결국 남편을 한번 도와주기로 하셨었다는군요. 자기 부모까지 걸고 맹세한 남편에게 딸인 절 생각해 기회를 주시기로 한 거죠. 하지만 남편이 다시 도박에 손을 댈까봐 엄만 일부러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 안에서 고금리 이자를 조건으로 차용증을 받으셨다고 해요. 이서방은 천천히라도 무조건 갚겠다고 했지만 사실 난 그 돈을 돌려받을 생각은 없었다. 그냥 내 딸의 결혼을 지켜주는 대가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그냥 준다고 하면 이서방이 돈을 우습게 알고 또 도박에 손댈까봐 차용증을 받고 갚겠다는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야. 차용증에 대한 법적 공증까지 다 받고 말이야. 그 뒤 남편은 한동안 엄마에게 죄송하다, 곧 갚겠다고 납작 엎드린 모습을 보이다 나중엔 입을 싹 닦았다더군요. 원래 받을 생각이 없었다지만 너무 뻔뻔한 모습에 엄만 한번 남편에게 돈을 대체 언제 갚을 생각이냐고 물어보셨다고 해요. 그때 남편은 그걸 진짜 받으시려고요? 장모님, 저 진짜 이제 도박 끊었어요. 사실 장모님도 저한테 그 돈 받을 생각 없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개가 천선한 걸로 봐주세요. 그럼 저 집사람한테 진짜 잘하면서 살게요. 장모님도 이걸 집사람이 알아서 이혼하는 거 원치 않으시잖아요. 네? 부탁드려요. 하고 대답했다네요. 그때 엄만 남편의 죄송해하지도 않는 남편의 모습에 크게 실망하셨어도 절 이혼시키는 것보단 참는 게 낫겠다 싶어 그동안 그 사실을 숨기셨던 겁니다. 그런데 돈 귀한 줄도 모르는 이서방이 되지도 않을 사업자금 타령까지 해댔으니 내가 그걸 줄 리가 있었겠니? 아마 그놈은 전이랑 다르게 사업자금은 너 몰래 빌려봤자 언젠간 들킬 것 같으니까 너한테 비밀로 못한 것 같다. 그놈은 내가 한번 봐줬으니 만만해 보였던 모양이지? 게다가 네가 날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못할 거라는 생각에 돈을 갚을 생각도 없던 것 같은데 내가 아주 혼쭐을 내줄 거다. 아무리 이혼이 두렵다고 해도 내 자식 눈에 눈물 내는 것보다야 무서울까?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나 그놈한테 그 돈이랑 이자까지 다 받아낼 거야. 돈을 갚으라는 엄마의 말에 그놈은 기함을 한 모양이더군요. 그놈은 엄마에게 답장조차 않더니 한달음에 울릉도까지 달려왔더라고요. 그리곤 도착하자마자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정말로 우리가 이혼하도록 그냥 두시겠다고요? 왜 그러세요? 저 이서방입니다. 네? 그게 뭐? 자넨 내가 영 우스워서 나뿐 아니라 내 딸까지 우습게 대했나 본데 좀 잘해주니까 자네가 뭐라도 된 줄 알았나? 자네 분명히 나한테 약속했지? 나한테 고마워서라도 우리 딸한테 더 잘하면서 살겠다고. 그런데 잘하기는커녕 내 딸을 서럽게 만들어? 그딴 짓을 하고도 나한테 사위 대접을 받길 바래? 자넨 이제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차용증에 적힌 이자율 그대로 나한테 돈 다 토해낼 각오해. 장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집사람한테 저 정말 잘하면서 살게요. 여보, 그동안 내가 좀 유치하게 굴었지? 미안해. 근데 뭐 이런 걸로 이혼까지 생각하고 그래. 나 앞으로 사업 얘기도 안 꺼내고 우리 부모님도 당신한테 절대 함부로 못 굴게 할게. 그래, 우리 부모님한테 드리던 용돈도 끊자. 그리고 그만큼 장모님께 용돈 드리면 되잖아. 장모님, 그 용돈을 제가 돈 갚는 거라고 쳐주시면 안 될까요? 네? 여보, 장모님 화 좀 제발 가라앉혀줘. 나 무서워. 무슨 애냐? 삐지면 심통에 심술 부리고 무서우면 울면서 징징대고. 야, 넌 네가 필요하고 네 편 들어줄 땐 우리 장모님, 우리 부모님 하더니
화장실 나올 때가 되니까 우리 엄마 그렇게 등한시했냐? 지금 네가 돈 토해내고 이혼당할 것 같으니까 네 부모님한테 주는 용돈도 끊겠다고? 사람이 진짜 빈티난다, 빈티나. 어? 여보, 여보라고 부르지도 마. 나 몰래 도박하다 우리 엄마한테 돈 빌렸다는 것도 뒤로 넘어갈 일인데 그걸 입을 싹 닫고 갚을 생각도 안 했어? 그것도 당당하게 이혼의 아픔 있는 우리 엄마한테 이혼 얘기까지 들먹이면서? 너처럼 치졸하고 경박한 놈은 더 이상 내 인생에 끼어들 자리도 없어. 그러니까 당장 이 집에서도 서울의 우리 집에서도 나가. 넌 그 집에 궁둥이 들이밀 자격도 없어. 그리고 개인적 이유로 진 빚은 부부 공동 책임이 아니라더라? 우리 엄마한테 진 빚은 이혼하고 나서 너 혼자 다 갚아야 될 거야. 사람 약점을 가지고 까불 땐 언제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그제야 남편은 엉엉 울며 용서를 빌더군요.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엄마와 전 이혼당하고 돈이나 갚을 생각하라며 남편을 내쫓아버렸어요. 제 이혼 소식에 놀라서 먼저 달려왔던 동생 부부가 저희 애들을 데리고 바람을 쐬러 나갔던 길에서 돌아오기 전에 말이죠. 그 뒤 남편은 친정엔 찾아오지도 못하고 매일같이 전화해서 제게 매달리더군요. 처음엔 그런 남편에게 이혼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 전화를 받다가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아 나중엔 전화를 받지도 않아 버렸어요. 엄마야, 뭐 돈 얘기 아니면 연락하지도 말라는 문자를 보낸 뒤 남편의 연락을 전부 무시하셨죠. 그리고 며칠 뒤 전 변호사를 알아보는 등 본격적인 이혼 진행을 위해 서울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애들은 잠시 엄마에게 맡기고서요. 여보, 돌아왔구나. 아직도 여기서 버티고 있었니? 내가 나가라고 했지? 당신이 말귀를 못 알아듣길래 나 이혼 소송 준비하려고 다시 올라온 거야. 남편은 아직도 집에서 버티고 있더군요. 전 그런 그놈을 투명인간 취급했는데 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시부모까지 집으로 달려와 살살 제 비위를 맞추려고 들더라고요. 애미야, 너 저번에 내가 그렇게 전화해서 마음 상했니? 내가 미안하다. 아유, 내가 늙으니까 입이 주책이야, 주책. 그래, 애미야. 내가 이 여편네 아주 홍군형을 내줬다. 어디 감히 우리 귀한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고 말이야. 난 네가 너무 걱정돼서 그동안 전화도 못했던 거야. 그리고 정규 이놈이 있지? 이놈도 내가 잘 타일러 놨다. 2번 다신 사업 얘기도 못 꺼내게. 저기 사부인께서 화가 많이 나셨니? 우리가 한번 연락드려볼까? 아니요. 2분이 여태절 어떻게 취급했는지 제가 다 일러바쳐서 전화하면 욕이나 실컷 들으실걸요? 물론 저야 속이 시원하겠지만 괜히 그렇게 저희 엄마 혈압 올리는 불효 저지르고 싶진 않으니까 그만두세요. 그리고 2분이 저한테 미안했다고요? 제가 그 말을 믿겠어요? 전 저 인간이 저희 엄마에게 점점 소홀해졌어도 2분한텐 그래도 며느리 도리를 다 하고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제게 고마운 줄도 모르고 저 금수 같은 아들만 감싸면서 절 비난한 게 바로 2분이에요. 전 그런 2분과도 이젠 가족으로 살 생각 없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지금 이렇게 세 사람 얼굴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뜩이나 약해진 건강도 악화될 것 같으니까.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화가 단단히 났구나. 그래. 우리가 우선 눈앞에서 사라져 주마. 여보, 갑시다. 정규야, 너도 얼른 대충 짐 싸서 나와라. 아버지, 저더러 여길 나가라고요? 어떻게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으면 당장 나와. 괜히 여기서 더 얼쩡거리다 애미 속만 더 긁지 말고. 애미야, 우리 간다. 응. 그동안 마음 좀 잘 풀어보고 나중에 연락다오. 아쉬울 때만 눈치를 보는 모습이 세 사람 모두 똑 닮았더라고요. 떡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시부모는 그놈처럼 포기를 못한 듯 끝까지 제 눈치를 보며 남편을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오히려 저로선 참 잘된 일이었죠. 왜냐하면 저는 이때다 싶어 집 비밀번호도 바꾸고 남편의 짐도 용달을 불러
시댁으로 다 보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거는 것과 동시에 저는 남편의 은행에 민원도 걸어버렸어요. 금전적 문제에 있어 타의 모범이 돼야 할 은행 직원이 도박에 뻔뻔한 채무 불이행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런 직원에게 어떻게 고객이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고 남편의 은행 직원으로서의 행동강령 위반과 품위 손상에 대해 걸고 넘어진 거죠. 저와 엄마를 우습게 여긴 그놈에게 이렇게라도 복수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와 별개로 엄마 또한 돈을 갚을 생각은 않고 계속 봐달라며 매달리기만 하던 그놈에게 소송을 걸어버리셨어요. 여보, 당신도 장모님도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참아줄 때 적당히 했어야지. 꼭 당신처럼 적당히를 모르고 자기 무덤 파는 인간들이 있더라. 엄한 나랑 우리 엄마 탓하지 말고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든 당신 자신을 탓해. 남편은 집 앞으로 찾아와 엉엉 울며 저와 엄마를 원망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문도 열어주지 않고 냉정하게 그놈을 내쫓아버렸죠. 이후 아이들을 집에 다시 데려오고 건강이 회복되어 복직도 한 전 시간이 흘러 남편과의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재산을 멋대로 탕진한 남편에게 불리한 재산 분할 비율을 책정했고 남편은 그와 별개로 저희 엄마에게 고금리 이자까지 더해 빚을 갚아야 했어요. 또한 아이들이 저와 살기를 강력히 원했고 상황도 저에게 유리했기에 전 양육권도 빼앗아 올 수 있었죠. 결국 남편은 아이들의 양육비까지 다달이 제게 지급하게 됐어요. 아, 그놈은 은행에서 개망신과 더불어 징계 처분도 받게 됐는데 원래도 평판이 좋지 않던 그곳에서 버티지 못한 그놈은 결국 자기 발로 스스로 은행을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 사연의 사건으로부터의 거의 3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전 남편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전 아이들의 면접 교섭권 때문에 가끔이나마 전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아야 했는데 전 남편과 시댁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여보, 당신하고 장모님 말이 맞았어. 전 남편은 은행을 그만둔 뒤 기업고 외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마스크 시국이 끝나갈 무렵이었다지만 역시나 무모한 짓이었어요. 전 남편은 재산 분할 받은 돈에서 엄마에게 돈을 갚고 남은 돈으로 부족하니 시부모의 집을 담보로까지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하지만 사업은 1년도 안 되어 쫄딱 망해버렸죠. 결국 대출금을 갚지 못한 시부모와 전 남편은 빚을 갚으려 집을 팔고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해 궁상맞게 살게 됐어요. 지금 전 남편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부모를 부양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밥 사줄 돈도 없다며 몇 달째 애들을 만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미련을 놓지 못하고 한 번씩 제게 미련 뚝뚝이 문자를 보내기에 짜증이 나서 제가 이렇게 답장해줬어요. 앞으로 애들 일은 애들 휴대폰 통해서 나한테 연락해. 차단한다. 이후 냅다 번호를 차단해버렸더니 아직까지 그놈은 애들에게도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전 저희 엄만 울릉도에서의 사업을 완전히 접고 서울에 저희 집으로 올라오셨습니다. 동생네야 옳게 불편하게 만들기 싫어 갈 생각이 없으셨지만 혼자 애를 키우면서 힘들게 사는 절 돕고 싶으시다면서요. 어차피 이제 나이도 70이 다 되셨으니 사업을 더 끌어갈 힘도 없으셨다는 엄마에게 얼마나 죄송하던지요. 하지만 한편으론 이제 계속 연로해지실 엄마를 이렇게라도 모시고 살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 앞으로 아직도 전 남편만 생각하면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드는 엄마께 오래도록 효도하며 살 생각이에요. 과거 엄마가 고생스럽게 저와 동생을 키워주셨듯 이젠 제가 엄마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남은 평생을 바쳐 살아가려고요. 돌이킬 수 없는 흉악 범죄나 바람을 제외하고 가장 악질인 죄악 중 하나는 사람의 약한 부분을 이용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식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해 자신을 아껴주던 장물 휘두르고 얕잡아 보려 한 제 전남편 같은 인간 말이죠. 죄가 악질인 만큼 되돌아오는 응징과 천벌 또한 큰 법임을 이젠 제 전남편이 꼭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